삼성 라이온즈 야구단 공식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팀의 멋진 경기, 인상적인 플레이, 그리고 최신 소식을 함께 따라가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서 모든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삼성 라이온즈가 박진만 감독 체제 아래에서 한 차례 8연패의 깊은 수렁을 간신히 탈출했지만 다시금 연패의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특히 팀 내 주축 선수들의 연이은 부상은 전력에 큰 타격을 주었고 경기 도중 발생한 벤치 클리어링 논란까지 겹치면서 분위기는 더욱 침체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성적뿐만 아니라 팀 분위기 자체도 무거운 가운데 박진만 감독은 해결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선수단의 체력 회복과 멘탈 정비가 시급하며 빠른 시일 내에 분위기 반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이번 주 경기 결과나 논란의 자세한 내용도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삼성 라이온즈는 5월 18일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의 시즌 6차전에서 3대6으로 패하며 3연패에 빠졌습니다. 전날 치러진 더블헤더에서도 각각 5대7, 7대8로 연달아 역전패를 당한 데 이어 또다시 패배를 기록하면서 한층 더 깊은 부진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이로써 삼성은 롯데와의 주말 3연전에서 전패를 당하며 상승세 반전의 기회를 놓쳤고 연패 탈출 후 반등을 기대했던 흐름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경기력뿐 아니라 팀 분위기와 체력 문제, 그리고 주축 선수들의 부상 공백이 겹치면서 박진만 감독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이번 3연전에서의 주요 장면이나 부진 원인 분석, 선수별 성적 정리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삼성은 18일 경기에서 좌완 영권 이승현을 선발로 내세워 연패 탈출의 희망을 걸었습니다. 이승현은 2회까지 안정된 제구와 위력적인 구위를 바탕으로 무실점 투구를 펼치며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3회 말 들어 돌연 제구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볼넷과 적시타를 허용하며 2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이승현의 제구 난조는 경기 흐름을 롯데 쪽으로 넘겨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이후 삼성은 반격의 기회를 살리지 못한 채 점점 밀리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젊은 투수의 성장통이 드러난 경기였다는 평가와 함께 연패 속에서의 무게감이 이승현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후 개투진과 타선의 흐름도 요약해드릴까요? 삼성에게는 5회 말 또 한 번의 악재가 찾아왔습니다. 선두타자 장두성에게 던진 이승현의 공이 머리를 강타하는 헤드샷 사고로 이어지며 KBO 규정에 따라 이승현은 즉시 퇴장 조치를 받았습니다. 당시 장두성은 타구에 맞은 직후 통증을 호소했지만 큰 부상 없이 일루로 걸어나가 팬들과 동료들을 안도하게 했습니다. 이승현은 퇴장 직후 모자를 벗고 장두성에게 직접 사과의 뜻을 전하며 고의성이 없었음을 강조했지만 이미 흐름이 기운 경기에서의 퇴장은 팀 전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젊은 투수에게는 아쉬운 순간이었고 삼성으로서는 경기를 더욱 어렵게 풀어나가야 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됐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이후 개투진의 투구 내용이나 경기 후 감독 및 선수들의 인터뷰도 요약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승현의 퇴장으로 급히 마운드를 넘겨받은 양창섭은 첫 타자 고승민에게 우전 안타를 허용하며 무사히 3루의 위기를 자초했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롯데 쪽으로 넘어가는 듯한 흐름 속에서도 양창섭은 침착하게 빅터 레이에스를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일단 급한 불을 껐습니다. 이어 전준우를 투수 앞 땅볼로 유도하며 또 한 번 기회를 잡는 듯 했습니다. 홈으로 쇄도하던 장두성을 런다운 끝에 태그 아웃시키며 삼성 벤치에는 안도의 한숨이 흘렀고 분위기 반전의 실마리를 찾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이어진 수비에서 다시금 실책성 플레이가 겹치며 위기를 완전히 넘기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기후의 실점 장면이나 경기 전반의 흐름 요약도 도와드릴까요? 결정적인 악재는 그 직후 터졌습니다. 양창섭은 전준우를 런다운 플레이로 잡아낸 뒤 한숨 돌리는 듯 했지만 곧바로 전민재에게 통타를 허용하며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전민재에게 가운데 담장을 넘기는 3점 홈런을 맞으면서 점수는 0대5까지 벌어졌고 삼성 벤치의 분위기는 급격히 가라앉았습니다. 이어진 상황에서 양창섭은 후속 타자 윤동희에게 초 948km/h짜리 직구를 머리 쪽으로 던지는 위협구를 투구해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전민재에게 홈런을 맞은 직후였기에 일부 팬들과 중계진은 감정이 섞인 보복성 투구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고 롯데 벤치에서도 즉각 항의의 제스처가 나오며 벤치 클리어링 직전에 긴장감이 흐르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윤동희는 공을 피했고 큰 충돌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이미 한 차례 퇴장을 당한 삼성 입장에서는 더 큰 악재로 번질 수 있었던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벤치 분위기나 감독, 선수들의 경기 후 반응도 필요하시면 정리해드릴게요. 윤동희가 가까스로 몸을 피하며 큰 부상은 피했지만 상황은 일순간의 긴장감으로 치달았습니다. 롯데 벤치가 크게 흥분했고 김태형 감독은 이를 보복성 위협구로 간주해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그라운드로 뛰쳐나와 삼성 벤치를 향해 거세게 항의하며 심판진과도 격렬히 언쟁을 벌였습니다. 김 감독은 앞선 이승현의 헤드샷 퇴장과 연이어 나온 양창섭의 위협구를 두고 삼성 투수진이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칫 벤치 클리어링으로 번질 뻔한 상황이었지만 양팀 코칭 스태프와 심판의 제지로 물리적 충돌 없이 가까스로 정리됐습니다. 이번 사태는 양팀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향후 맞대결에서도 긴장감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해 KBO 징계 여부나 경기 후 인터뷰 내용도 확인해드릴까요?
김태형 감독은 격한 항의 끝에 양팀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의 만류를 받으며 겨우 흥분을 가라앉혔고 곧 더그아웃으로 복귀했습니다. 다행히도 삼성 선수들이 여러 차례 미안하다는 뜻을 전했고 양창섭 또한 고의가 아님을 지속적으로 설명하면서 분위기는 점차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번 벤치 클리어링 위기 상황은 양팀의 자제와 상호 존중 속에 물리적 충돌 없이 마무리됐고 KBO의 공식 경고나 징계 없이 경기는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흐트러진 분위기를 다시 추스르지 못한 채 경기의 주도권을 완전히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이날 경기는 단순한 패배 그 이상으로 팀 분위기와 정신력에 타격을 안긴 날이 되었고 박진만 감독의 리더십과 선수단의 결속력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후 박진만 감독이나 선수들의 공식 발언 혹은 KBO 대응이 궁금하시면 추가로 확인해드릴 수 있어요. 삼성은 중반 이후 추격의 불씨를 지피며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6회 초에는 르윈 디아즈의 1타점 적시타, 7회 초에는 김원곤과 구자욱의 연속 1타점 2루타로 점수를 차곡차곡 쌓아 3대5까지 따라붙으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릴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반전의 흐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8회 말 윤동희에게 허용한 1타점 적시타로 다시 점수가 3대6으로 벌어졌고 9회 초 정규 이닝 마지막 공격에서도 삼성 타선은 추가 득점에 실패하며 그대로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이로써 삼성은 롯데와의 주말 3연전을 모두 내주며 3연패, 더 나아가 시즌 내 흐름도 다시 하락세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특히 이틀 연속의 접전 패배, 주축 선수의 부상과 퇴장, 벤치 클리어링 위기 상황까지 겹치며 팀 분위기는 크게 가라앉은 상태입니다. 다음 경기 일정이나 부상 선수 복귀 여부, 혹은 박진만 감독의 경기 후 소감 등이 궁금하시면 바로 정리해드릴게요. 삼성은 앞서 5월 13일 KT 위즈를 꺾으며 지긋지긋했던 8연패의 사슬을 끊는 데 성공했습니다. 당시 승리는 팀 분위기를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다음날 패배하긴 했지만 15일 경기에서는 KT의 에이스 고영표를 상대로 13대 0이라는 완승을 거두며 시원하게 반등에 성공했고 주중 3연전을 위닝 시리즈로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디아즈, 구자욱, 김현준 등 중심 타선이 폭발했고 투타의 균형이 잡힌 경기력이 오랜만에 빛을 발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팬들과 구단 내부 모두 주말 롯데전에서의 추가 상승세를 기대했지만 다시 3연패에 빠지며 반등 기회가 무산된 셈입니다. 이처럼 삼성의 최근 흐름은 극심한 기복을 보이고 있으며 박진만 감독의 전력 운영과 정신력 회복 전략이 다시금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후 삼성의 다음 시리즈 일정이나 기대되는 선발 로테이션 정보를 정리해드릴까요? 삼성은 사직 원정 3연전에서 최소 이닝 시리즈를 목표로 했으나 아쉽게도 결과는 3연패로 끝났습니다. 특히 더블헤더 1차전에서는 주전 포수 강민호가 부상을 당했으며 2차전에서는 사선발 최원태까지 부상을 입는 악재가 겹쳤습니다. 강민호의 부상은 팀의 수비와 공격의 핵심을 잃는 상황이었고 최원태의 부상도 마운드에서의 필요한 깊이를 더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의 이탈로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삼성의 전력은 더 크게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부상 악재와 함께 3연패가 이어지며 팀 분위기는 더욱 침체됐고 박진만 감독은 선수단의 정신적 회복과 전력 보강을 강력히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부상자들의 회복 일정이나 향후 일정에 대한 업데이트가 필요하시면 추가로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최원태는 타구의 오른쪽 팔등을 맞은 여파로 아예 1군 엔트리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정밀검진 결과 큰 부상은 피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 한 차례 선발 로테이션을 거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삼성은 선발 투수진의 깊이가 한층 더 얇아지게 됐고 앞으로 몇 경기 동안 선발 투수들의 부담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최원태는 삼성의 중요한 사선발로 자리 잡고 있었기에 그의 공백은 마운드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대체 선발 투수가 필요한 상황에서 양창섭, 김대호 등 다른 투수들이 그 빈자리를 메워야 할 텐데 과연 그들이 부담을 잘 이겨낼 수 있을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부상 상황에 따라 복귀 일정이나 후속 대체 투수 기용 등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강민호는 오른쪽 무릎에 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만 40세의 나이와 포수라는 부담스러운 포지션에서의 경기 중 움직임을 고려할 때 우려가 여전히 남는 상황입니다. 포수는 다른 어떤 포지션보다 많은 체력 소모와 움직임을 요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특히 나이가 많은 선수에게는 부상 회복과 체력 관리가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강민호의 건강 상태가 팀의 수비와 공격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그의 부상 여부나 경기 출전 계획에 대해 구단과 코칭 스태프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 강민호가 장기적으로 부상을 앓게 되면 삼성은 대체 포수와의 역할 분담 문제도 고민해야 할 시점이 될 것입니다. 이 필요하시다면 강민호의 복귀 일정이나 대체 선수들에 대한 정보도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삼성 라이온즈는 최근 10경기에서 2승 8패라는 부진한 성적을 기록하며 시즌 21승 25패 1무, 승률 0.457로 8위까지 추락했습니다. 다행히 공동 4위인 SSG 랜더스와 기아 타이거즈와의 격차는 2경기 차로 크지 않지만 빠른 승률 회복이 절실히 필요해졌습니다. 시즌 초반의 부진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선발 투수진의 안정과 주요 선수들의 컨디션 회복, 타선의 집중력 향상 등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특히 최근 경기에서 부상과 퇴장 등의 악재가 이어졌기 때문에 선수들의 정신적 회복과 함께 팀 전체의 체력 관리도 중요한 상황입니다. 5할 승률 회복을 위해서는 곧 있을 경기에서 연승을 이어가는 것이 필수적이며
박진만 감독의 리더십과 선수들의 집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빠르게 상위권과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이번 시즌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향후 일정이나 경기 분석이 필요하시면 추가로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삼성 라이온즈 야구단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흥미진진한 경기와 최신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